안녕하십니까. 특수경매훈련단장 유치권 콜럼보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수경매훈련단이 제주도 법정지상권을 투자했는데 자기 돈 2억 7천만 원 투자해서 23개월 만에 3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풀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정말 뻥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팩트를 여러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판결문 그리고 매도 계약서까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이 책 8권은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제가 짬짬이 써온 책들입니다. 반갑다 유치권, 즐겁다 NPL, 유치권, 정복하니 당신은 부자 경매 박사, 유치권, 불과 법정 지상권 허물기, 부동산 투자 청기 누설, 이것도 유치권과 법정 지상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 특수 경매에 관한 책이 이렇게 4권 있고 밑에는 일반 이제 경매에 관한 책들입니다. 책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추천 진짜 힘이 됩니다. 자, 대면 강의는 서초동 1570-2번지 3층에서 매주 수요일, 목요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부자읍 행원리 1260의 5번지에 있는 토지, 전부 이 세 필지입니다. 토지가 전부 300, 이 글자가 작아가지고 저도 이제 이렇게 보이기는 힘이 듭니다만 1298 평방미터, 그러니까 평으로 치면은 389.92평, 약 390평입니다. 감정이 11억 2,787만 5천 원인데 한번 유찰돼서 7억 8,888만 7천 원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이거를 8억 3,67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2등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 없이 한 3천만 원 정도는 차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았는데 이게 제주지방법원 2919 타경 991입니다. 2021년 7월 26일 날 낙찰 받아가지고 잔금을 납부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이 행원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바닷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에 지금 한쪽은 15m 도로, 한쪽은 12m 도로, 양도로를 물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이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건물도 약 한 340평 정도 건물을 지금 신축하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이 토지를 낙찰을 받은 이유는 이 건물 때문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건물은 세 동입니다. 보면은 이제 점유자 현황을 보면은 본권에는 공사 중인 건물이 소재하고 있고, 건축 공사 시행사인 주태종건설의 관계를 만나 문의한 바 토지 소유자가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 신축 공사를 했으나 1개월 전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소유자는 약 지금부터 12년 전에 이 물건을 샀는데 아주 그 연세가 높으신 그런 분입니다. 지금 이제 80도 이렇게 넘으신 분인데, 어떻게 하다 이제 공사를 갖다가 80 넘으신 분이 그렇게 직접 공사를 하신 건 아니겠죠. 근데 어떻게 이제 공사하는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큰 고생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현황 조사서에 의하면 본건에 공사 중인 건물이 소재하고 있고, 건축공사 시행사인 대종건설의 관계인을 만나 문의한 바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 공사를 하였지만 1개월 전부터 공사 대금 받지 못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자, 현황 조사인은 2019년 2월 14일 현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유치권 신고를 했습니다. 한정윤 씨로부터 공사대금의 9,500만원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고, 조만철 씨로부터 2,950만원 유치권 신고, 수강으로부터 공사대금 7억 원의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유치권자 김아무개 씨는 유치권 신고 취하서 제출했고, 신동종합건설에서 공사대금 7억 원으로 유치권 신고서가 이제 제출되어 있으니까 유치권은 전부 이제 뭐 한 8억 몇천만 원 정도 되겠죠. 요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 건물, 이 짓다가 지금 중단된 건물은 경매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들은 전부 경매에서 지금 제외되는 그런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는 불분명하다 하는데, 자, 그럼 소장을 통해 가지고 법정 지상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피고는 하나, 둘, 셋, 넷, 5분입니다. 5분 피고가. 여기 한 분은 이제 건축주고 토지 소유자죠. 그럼 나머지 4분은 전부 이제 유치권을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이 제목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그리고 퇴거 청구의 소입니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퇴거, 왜 이렇게 제목이 긴 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 피고 1은 토지 전 소유자입니다. 건축주고요.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2, 3, 4, 건물 세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별지 목록 기재 2, 3, 4 부동산을 철거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이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281만 9,687원의 비율로 부당 이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여기에서 이제 그 부당 이득은 제 토지, 제가 잔금 내고 난 다음부터는 제 토지겠죠. 제 토지 위에다 자기 집을 짓고 있으니까 이 부당 이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피고 2에서 피고 5까지 2, 3, 4, 5 네 사람은 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에 부담을 한다. 위제 1항은 가지병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자, 사실관계는, 자, 원고는 이 부동산을 제주지방법원 2019 타경 991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계류 중 낙찰인이 됐고, 2021년 8월 20일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자, 피고 1은 건물의 소유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의 전 소유자로서 이 건물은 법정 지상권이 없으니까 철거해달라 하는 원고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하고 있다. 피고 2, 3, 4, 5는 별지 목록 기재 이 부동산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이 부동산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피고 2, 3, 4, 5의 점유 중인 상태에서 건물 철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퇴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자, 피고 1에게 법정 지상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피고 1은 2011년 8월 25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 1은 토지의 소유자로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을 했기 때문에 민법 36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정 지상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해서
2017년 4월 10일 구자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돈으로 별지 목록 기재 1토지의 잔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착공했다. 뭐 이거는 확증되지 않은 것이고 이 시간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잔대금을 지급했다 하는 그거는 빼도록 하죠. 이후에 2016년 11월 8일 날 하고 11월 9일 날 행원리 1260의 5 토지 지상에 숙박업소,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1260의 83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착공은 2017년 5월 11일 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을 설정한 2017년 4월 10일 전에는 어떠한 건축물을 착공한 사실이 명백히 없습니다. 피고인은 근저당권 설정 후에 건축공사를 시작했으며 민법 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때는 아무 건축물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지 목록 기재의 토지의 법정지상권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대법원이 2000-4851, 48524, 48531 판결, 건물 명도동 사건, 건물 철거 등 부당 이득권 반환 청구 소송에서 민법 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이 저당권이 설정하는 토지에 건물이 존재해야 하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그 후에 개축, 증축한 경우에는 물론이고 이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에 재건축 혹은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 경우 옛날 건물과 지금 현재 새로 지은 건물 사이 동일성이 있거나 소유자가 동일인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그 건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는데 이 건물은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게 지금 이제 2017년 2월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로드뷰의 사진입니다. 자, 여기 보면 건물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땅에다가 세면만 바르는 게 이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17년 2월 사진이고 그렇다면은 법정지상권이 없는 게 맞다. 토지는 원고에게 인도해 달라. 피고 2에서 피고 5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건물 유치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원고가 취득한 것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이므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들의 공사 대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대법원이 87-3073 판결에서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 하여도 같은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불법 행위가 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인으로에 대한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라고 판시했다.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나는 토지의 소유자인데 이 건물에 관해 가지고 그 건물에 들어간 비용을 달라 하는 그 건물 소유자에게 달라고 했죠.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에 따른 손해배상.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 11억 2,787만 5천 원인데 계획관리지역이나 피고가 건축한 건축 규모로 보아 연 3% 상당의 부당이득을 피고는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원고에게 연간 3,383만 6,250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이걸 월별로 계산한다면 매월 282만 원 정도 된다. 자, 결론은 뭐냐? 피고인은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법정 지상권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건물 철거를 판결하여 주시고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이 부동산을 철거하기 위하여
유치권자 등을 퇴계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피고 2에서 5까지 사람을 들에게 퇴거를 명하는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명도하고 퇴거하고는 다릅니다. 명도는 그 사람이 비워주고 나간 그런 건물을 제가 이제 점유한다는 게 그게 명도고, 퇴거는 그냥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왜 부당이득권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왜 퇴거 청구 소송을 하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내쫓아야지 유치권이 없어집니다. 자, 유치권을 점유하지 않으면 없어지죠. 그럼 이 사람들이 없으면 유치권도 없어진다. 그럼 여기 있는 유치권이 뭐 8억 몇 천만 원 돼 있는데 이 유치권도 없어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퇴거가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자, 왜 이걸 낙찰을 받았겠습니까? 이 토지를 낙찰 받을 때는 이 건물을 보고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건물을 우리가 경매를 신청해서 하려면 채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이면 3,386만 83만 6,250원의 채권이 생긴다. 그 돈 가지고서 우리가 이거 채권으로 해서 경매를 하자. 자, 이렇게 이 두 가지가 같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피고 김영자는 이 별지 2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1목록 기재 각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2,405만원 및 2022년 6월 27일부터 월 242만 4,35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머지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 다 퇴거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거는 가집행할 수 있다. 3심까지 안 가고도 할 수 있다 하는, 집행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판결한 이유를 한번 볼까요? 피고 김영자는 이 토지의 전 소유자로서 토지의 건전한권을 설정하여 준 이후 토지상의 벌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건축하여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피고가 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의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렇잖아요. 토지 제가 낙찰 받았으니까 이 피고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와 토지의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을 구하고 피고 김영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이 건물 점유자로서 원고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주장 사실은 제1 내지 제4호증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자, 이게 이제 판사가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 놓으니까 이제 토지 매매, 지금 전 소유자하고 유치권자들이 토지 매매 약정서를, 약정서는 이제 한 열흘 전에 일요일날 와가지고서 토지 매매 약정서를 만들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가 자, 우리 회원이죠. 우리 회원이 이제 그 매도인이고, 매수인은 건물 소유자 김영자 씨, 그리고 유치권자 추강호, 건물 소유자 정순열 씨, 이분은 이제 김영자 씨의 며느님입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건물에 대해 가지고 쭉 기재를 했습니다. 뭐 340평 정도 되는 건물. 결국은 이제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이렇게 구구한 얘기가 많지만은 7월 31일까지 잔금을 치겠다. 13억 원 잔금을 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건 토지의 낙찰은 8억 3,67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6억 7천만 원 받아가지고 실제 부담금은 1억 6,670만 원이고 이전 비용하고 대출 건전한 설정 비용이 4,500만 원. 그 다음에 이자가 한 3% 정도 되다가 요새는 뭐 한 5% 평균적으로 연한 4%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5,360만 원. 그럼 합계금이 이제 8억 3천 낙찰가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금 비용 대출 이자 이전 비용 다 하면 9억 3,530만 원입니다. 이거 매각을 13억에 했으니까 이익은 3억 6,470만 원이 되겠죠. 이게 이제 이 사건 부동산의 수익 계산입니다. 정확하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2021년 8월 26일 날 잔금 내가지고 7월 31일 날 잔금 받는 그런 계약이니까 딱 2년에서 한 달 모자라죠. 이게 법정지상권의 투자가 비교적 재미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